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2023년, 2023년 대비죠. 2023년 기술직 공무원, 전기직, 국가직 여러분들과 전기기기 담당하게 된 김지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2022년 시험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난이도 어땠나요? 보셨던 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썩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특이했던 문제가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 나오지 않았던 인버터에 대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하고 작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좀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텐데 출제위원이 어떤 분이 출제하시느냐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고전적으로 좀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올 것이냐인데 이번에는 조금 전력전자 쪽 관련된 교수님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2020년 시험은 자, 2022년 이제 시험 보셨고요. 보신 건 보신 거고 내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새롭게 준비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이 결정될 거고 저랑 지금 타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1년을 저하고 같이 준비를 하실 건데 1년 과정 준비하시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교재가 올해는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갖다가 현재는 조금 네, 작업 중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가 완성되면은 올려드리는 걸로 또는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교재의 특징은 순수 공무원 문제로만 가지고 만들고 공무원 문제로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이 앞서서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5년 정도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특수기기, 전력 변환 장치 즉 PCS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기타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기기기 관련된 법칙들이나 또는 전기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들 또는 전기기 관련된 자기 회로 관련된 내용들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로 좀 살펴보시면 최근 연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국가직과 지방직, 특히 지방직에서 전력변환장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세 문제 출제했는데 네 문제 출제했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고 전부 다 따져보시면 어떤 경우가 변압기는 꾸준하게 네 문제. 얘네는 좀 들쭉날쭉하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압기 문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전력 변환 장치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비중이 더 많이 간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전력 변환 장치 내용이 일반적으로 뭐 소저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뭐 정류회로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만 봤었는데 이제는 뭐 인버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인버터에 대해서 어떻게 리플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조금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상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공무원 시험은 자격증 시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시험은 6점을 맞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 시험은 얼마나 많이 맞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틀려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정도로 공부하려면 어느 한 과목 나는 직육이를 잘하니까 직육이는 다 맞아야지 나는 동기계를 못하니까 동기계를 좀 덜 하면서라도 직육이를 포커싱 맞춰서 많은 점수를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고르게 출제됐기 때문에 고르게 편식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전기 기기뿐만이 아니라 전기 이론 즉 전공 시험에 대한 공부는 1번이 뭐라고 써놨나요? 자격증 공부와는 다르다라고 써놨습니다. 뭐냐면 자격증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풀고 답만 풀고 문제만 풀고 답만 풀고 뭐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많이 풀면 된다. 물론 기출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기출에 답을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에 관련된 이론들을 다 공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독이란 말을 갖다 많이 쓰시는데 회독이란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만 체크한다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부 두루두루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독이란 건 많이 문제를 풀어서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문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격증 시험과는 다르다는 거 아까 기억하셔갖고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국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근데 난이도가 쉬워지면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에서 운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에서 공부를 많이 해왔어야지만 운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론은 갖추고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 기기마다 원리가 있고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조에 대한 뭐 전기자 반작용이라든지 정류작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단락비라든지 이런 식의 특성들이 각 기기마다 특성이 나오는데 그런 특성들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기마다 종류가 있죠. 특히 전기 직류기는 여러분들 좀 과정상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가 돼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등가외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률, 전동기 같은 경우는 토크, 그다음에 병렬 운전 문제, 효율 문제, 손실 문제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분 20%는 어디서 가서 찾아가야 되냐면 이론을 알고 문제풀이에 가서 아 이건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계산 문제 관련된 풀이는 첫 번째 뭡니까?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계산 문제 안 쓰니까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답이 막 몇 점 몇 가지 꼬여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짜 아주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 말로 더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최열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1분 만에 풀어보시라고. 못 풀거든요. 본인들도. 근데 그런 문제 나오긴 나와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안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례관계 따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뭐 기전력의 비례관계라든지 뭐 자속과의 관계라든지 속도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자 보시면서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데 이 정형화된 식을 갖다가 변환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크에 관한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시킨다든가 또는 뭐 주파수가 얼마일 때 또는 뭐 속도가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기나 전기나 전기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거에 대한 정의 그렇죠? 이번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기기에서 단락비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의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모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단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단위가 정의와 단위가 바탕이 된다면 이제 뭐예요? 그 관련된 수식을 찾아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각 부분마다 기호가 다 다르고 기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약호등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 기호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기호가 너무 많지만 그 기호에 따른 특성만 잘 기억해 보시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갖다 계속 몇 년 동안 지도해 오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합격자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 뭐 들으신 분 중에 나는 안 했는데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합격자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갖고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분들이 틀린 문제는 다시 또 틀려요. 자기가 더 웃긴 건 왜 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이거 틀렸었는데 근데도 틀려요.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되나 봐요, 진짜로. 근데 오답 노트를 풀이한다는 얘기는 오답 노트를 쓴다는 얘기는 틀린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게끔 하자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답노트 풀이 방법은 뭐냐면 문제 일단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자기 틀린 문제. 그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내가 풀었던 방식의 과정을 적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설지에 나오는 정답 풀이 방법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풀이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적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관련 이론들 적겠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비슷한 문제를 자기가 하나 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실제 한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한 문제를 같이 내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본다면 나는 다시는 그 문제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트레이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5과목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양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도 부족하고 전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 형태나 머리 형태나 또는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공시생이구나. 그다음에 아, 이 사람은 시기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시기가 한 달도 안 남았구나. 이게 딱 보여요. 특히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다 어떻게 시기가 지난 아, 이 학생은 얼마 안 됐네. 저 학생은 되게 오래됐네. 이게 보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지나시면 됩니다. 지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아빠들 그러잖아요. 대학교만 가라. 대학만 가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맨날 시험 봐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공무원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 못 하겠습니다. 근데 공무원 되면 그나마 공부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 주는 공부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복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남은 짧은 기간에 짧다고 하면 짧은 거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에만 좀 참고 공부하시고 그 이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가면 은근히 휴가가 많더라고요. 예, 제 동생도 지금 공무원인데 은근히 휴가 잘 월차 일차 잘 찾아서 먹고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공무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나중에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학습해야 될 내용은 그날 복습해야지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누적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질 거예요. 저랑 만나는 시간에 전기회의는 그날 또는 이틀 뒤에 동영상 뜨는 날까지 다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전기기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기기기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일단 저희 학원에서 커리큘럼 잡아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초 과정이 2개월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이 2개월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 문제풀이 과정이 총 4개월 과정 나눠질 겁니다. 이제 작년하고 좀 틀려지게 기출 문제 풀이할 거고 문제 유형 무서워로 문제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접근성을 더 많이 더 갈 수 있게끔 이번에는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 우리 학원의 좀 강점이라면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가직 동형 문제, 지방직 동형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2022년도 저희 공무원 같이 공부하시던 학생들 여러분들도 기기 점수 엄청나게 많이 이제 초창기 때 봤던 기기 점수 모의고사 보면 항상 제가 맨날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진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시험 보기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점수대가 막 40점, 50점대밖에 안 나오는 학생인데 모의고사 보고 벌써 쭉쭉쭉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합격했다고 하시는 분들 점수 보면은 90점대, 95점 이렇게 받았다고 다들 하시니까 되게 기분 좋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처음에는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더딜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갈 것이냐?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이 되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운동장 뛸 때 모래주머니 하나, 모래주머니 두 개, 모래주머니 세 개 발목에 차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잘 못 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풀고 뛰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안 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스퍼넨셜하게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리고 공부를 하시고 너무 조바심 갖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길어요. 그죠?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4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전까지 버티시지 못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슬럼프 없어야 되고 꾸준함이 제일 생명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슬럼프 오는 날 있잖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잠 자시고 운동하시고 놀고 영화 보고 예. 뭐만 안 하면 돼요. 핸드폰만 안 잡으면 돼요. 핸드폰 게임 보고 웹툰 보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못하죠. 왜? 게임하고 싶으면 계속 게임하고 싶고요. 웹툰 보면 다음 연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있으신 날에는 그냥 뭐합니까? 영화 볼 거 보고 밖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쉴 거 쉬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그렇게 쉬시고요. 너무 오래 가도 안 되겠지만 하루 이틀은 그렇게 쉬시는 걸로 공부 아예 다 손놔버리고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 기간 동안 나 조바심 생겨서 난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않으면 슬럼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거 안배 충분히 하시고 정 힘드시면 상담하시고요. 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느 부분 못해서 못하겠다. 얘기하시면 친절히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상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멘토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매니저님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상담하시면 경험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이겨내는 걸로.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도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가 스터디도 다 만들어드리고 할 건데 스터디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다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역은 달라야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잠깐 있다가 직육이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